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학부모 시간, 오늘은 직업의 세계, 건설환경공학의 소개 및 진로. 학부모인데요. 현직 학부모는 아니고 전 학부모입니다. 전 학부모. 여기 여러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박찬주와 박찬우의 아빠. 그리고 현 학부모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박한결의 큰 아빠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오는 시간은 어떤 성경에 대한 말씀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진로를 선택할까. 그 중에서도 제가 했었던 건설환경공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상식도 넓히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학 용어긴 하지만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간이 허락되면 간단하게 실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이란 뭐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일부분에 급격한 파괴가 일어나 지진파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그 지진이 발생한 땅 속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 그 위에 지표면을 갖다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 진앙이 어쩌고 진원이 어쩌고 하면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앙, 진원, 진앙, 진원. 왜 자꾸 두 번 얘기하죠? 중요해서. 그리고 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은 그 규모를 얘기하는데 에너지 측정을 통해서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 리터 지진계로 몇 점 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리터 규모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규모가 1 증가할 때 지진 에너지가 약 3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2 증가하면은 32 곱하기 32, 1000배 정도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럼 바로 한 배인데 얼마나, 숫자 2 차인데 얼마나 큰일 날이야 했는데 1000배 차예요, 에너지가. 자,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기 좀 섭섭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청개구리가 있었는데요. 이 청개구리가 아니고 지금 청고양이가 있어요. 청고양이. 그래서 이 청고양이가 여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청고양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마침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모래가 많은 땅이고 물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진계가 진동이 되는 쪽이 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청고양이가 있는 자리가 진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 생기면서 지금 점점 이제 고양이가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죠. 그 주위에 자꾸 물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아무래도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구해주지 말자요. 그래. 일단 여기를 해봐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생기면서 이 땅이 약해져가지고 이 고양이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그래도 구해줘야죠. 자, 고양이는 구해서 여기 놓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땅에서 갑자기 물이 올라오면서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공학적인 용어로 돼 있는 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좀 바꿨는데 땅이 물처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물이 많이 있고 모래가 많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땅에 지진이 발생하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물이 올라오면서 이 땅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에서 액상화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액상화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아, 이게 그 땅은 모래가 많은 땅이고 속에 물이 많아서 지진이 흔들어주니까 액상화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하고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원인은 아까 모래가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지진 지역이다. 그럼 대책으로는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를 갖다가 이제 단단하게 다져주는 거. 그게 대책이 되겠고, 물이 많으니까 물을 빼주면은 이 액상화가 물처럼 되는 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지진 발생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에는 뭘 건설하지 않는 거야. 설치를 하지 않는 거야. 이와 같이 액상화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러 이제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것들 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제로 시설을 실시하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냐면은 바로 회사에서 합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 자, 일단은 저는 문제 내기 전에 힌트 문자 먼저 드립니다. 진원. 땡, 지금은 아니고요. 자, 이건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자, 저기서 다 있고. 자, 한번 직업인가 직업을 갖다 저기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 문제 나갑니다. 자, 인류 최초의 건설환경공학 기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 저기 한결이 아닌데 상세기 4장 상세기 4장 누구? 가인. 오케이, 가인. 저기 좀 가인. 자, 가인이 에덴 동편에 성을 쌓고 4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유사하게 4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기 인류 최초의 목적 없죠. 이거 좀 쉬울 것 같은데? 저 한 사람 빼고 원근. 목축업자. 저기 윤서. 모른다. 아벨. 오케이. 아벨 맞았어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 다음에 같은 형제로서 최초의 농부는 아담. 최초의 농부 동원이. 가인. 오케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직업은 이 농사와 목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이제 물론 죄로 인해서 따라가서 이제 성을 쌓은 거지만, 그 다음에 다른 거 인류 최초의 기계공학 기술자는 기계공학 기술자. 한결이. 창세기 4장. 다 놓아요. 원근 아까 했잖아. 정답. 누구? 한결이. 아벨. 땡. 저기 희철이. 가인. 땡. 이거란 말이야. 창세기 4장. 정답. 셋. 땡. 저기 윤서. 두발가인 맞았습니다. 자, 모발가인. 자,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용어로 기계공학이라고 했지만은 이 두발가인이 어떤 이런 쇠를 만지고 하는 거에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부터 약간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시빌 엔지니어링은 무엇인가? 영어로 시빌이에요. 자, 시빌 엔지니어링은 건설 환경공학, 구토목공학이라고 하고요. 보통 토목공학으로 이제 이렇게 과명이 이렇게 명명이 됐었는데 시대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지금 건설 환경공학으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지금 이제 토목공학을 쓰는 데도 있고 건설 환경공학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많이 이제 건설 환경공학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환경공학에서 다루는 거는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주로 시설들이 때문에 물건을 만든다.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자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공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 만들어서 운송, 그런 되고, 그 다음에 그 위해서 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 영어를 하는데, 그게 바로 11 뜻 자체가 시민이나 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이랑, 뜻하는 영어가 1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면 시빌라이즈드, 또 시빌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발전을 해오면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관계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수지도 짓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도 쌓고, 아까 가인이 성을 쌓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도 짓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무덤도 짓고, 그 다음에 도로를 짓고,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함께 건설공학도 같이 발달했다. 바로, 영어가 바로 시빌라이제이션. 그래서 문명이 했는데, 그 문명의 영어가 바로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그 다음, 이 다음 줄에 있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집에서 하면서 이게 나랑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서, 예를 들어서 터널을 지나서, 그다음에 도로를 지나서 6개월 지나서, 그다음에 한강 다리를 건너왔죠.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설 환경공학의 수혜자. 그래서 원문에 따르면 베너피셜이라고 해가지고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건설환경공학이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이 건설환경공학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사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이 장기간 대규모고, 그 다음에 시설물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안전 복지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럼 건설환경공학의 분야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일단 교통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분야가 있고, 환경 분야, 그 다음에 수질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환경 시공의 전체 흐름. 그래서 시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시공은 어떤 시설물, 우리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을 시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그 모든 과정이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공이에요. 그래서 시공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일단 재료가 필요하고 역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공법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관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거 해서 하면은 뭐냐면은 교량 터널 같은 육상시설, 그 다음에 상만 같은 해상시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시공에서 중요한 게 재료 역학하고 공법 관리인데, 이를 갖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재료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콘크리트하고 강제, 즉 철근, 그 다음에 땅. 그래서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렇게 같이 합하면 뭐가 될까요? 다리, 건설하는데 그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하고 땅하고 같이 결합되면 뭐가 될까요? 댐도 있고, 우리 이제 아스콘크잖아. 그런 도고, 여러 가지 재료가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 여러 가지 역학이 들어가,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법, 여러 가지 이제
땅에 대한 공부 여러 가지 있고요. 관리. 그래서 이걸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그다음에 원가관리. 원가관리라든가 이제 어떤 공정관리가 없으면 이거는 공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학하고 이학하고의 관련이 이제 공학은 무엇보다도 비용 그리고 경제성이 없으면 이거 공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건설환경공학 기술자는 비용 품질을 만족시키는 구조물을 건설한다. 그래서 4ER이라고 그러죠. 4ER. Better, cheaper, faster, and safer. 그래서 아까 말씀 관리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건설공학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자는 뭐 여기 쪽에 보면은 이게 서울 지하철 노선도죠. 이런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하고 설계하고 시공,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로 환경공학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전기라든가 통신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오른쪽은 이제 운하의 전체적인 그 현황도인데 어떤 수단 시스템의 설계도 우리 건설환경기술자가 한다. 그 다음에 시공에 필요한 경험은 장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 관리도 잘 알아야 되고, 원가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시공을 하는 기술자들의 필요한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건설환경공학의 분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우냐, 뭘 다루느냐, 그러면 이제 좀 공학적 용어가 그런데, 그래서 지방공학, 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여기 보면은 글씨체인데 여기 파란 걸로 액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진공학 중에 지진을 연구하는 분야 중에 액상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액상화가 없는 지역에 건설할 거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게 뭐냐면 구조공학. 그래서 여러 가지 교량을 설계할 때 구조공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단면으로 어떻게 하면 건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는 게 구조공학이고요. 교통공학. 그래서 교통 시스템,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이런 것들을 건설 환경공학 기술자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공학, 하수 처리, 그다음에 오염관리, 수질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자공학, 그래서 때인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공, 유지 관리하고 이런 분들을 하는 게 바로 건설환경공학입니다. 자, 그럼 이건 요약인데요. 이거는 아까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수한 경우들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등 9년은 의무교육이고, 고등교육 3년, 대학 4년 2년, 대학원 2+ 무한대. 그래서 보통 중학교 마치면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로 가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 인문계죠. 그럼 인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업계로 갈 수도 있고 예체능계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문과, 이과로 가고, 대학원은 4년제, 2년제가 있고 보통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나눠요. 대학원은 석사 2년, 박사는 무한대. 그러니까 박사는 이제 참 여러 가지 정이고 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저같이 공대를 나온 사람은 공학사라고 그러고요. 어문계열 나온 분들은 문학사라고 그러고, 법대 나온 분들은 법학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석사는 대학원 졸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석사는 정지용 형제님과 또 이지모 형제님 이렇게 석사로 알고 있고요. 박사는 우리 안진호 형제님과 윤태현 형제님 이런 분들이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학문의 분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최은희 시인이라는 분이 학문을 이렇게 분류해요. 그럼 여러분, 특히 중학생들 한번 여기서, 이 중에서 이 분은 잘했다. 또는 좀 이 학문에 대해서는 좀 그 점수가 높다. 이런 걸 마음에 한번 그 점을 찍어 보시고요. 그러면 최은희 씨는 학문을 갖다가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했고, 인문학에는 문학, 언어학이 있고, 사회과학은 법학, 정치학, 경제학, 자연과학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 공학 등 이렇게 해서 최은희 시인은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자가 있는 그 학문이나 그 분야를 한번 마음에 이제 찍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사회과학과 인문학 쪽은 고등학교로 가면은 문과를, 그리고 자연과학은 이과, 그리고 그 대학으로 가면은 이제 인문계열, 그다음에 대학으로 가면 자연계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뭐 그냥 아주 전문가일 것 같고요. 배려 이제 고등학생 앞에서 이거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우리 중학생들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하거나 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다 공통이고 영어, 한국사 공통, 수학 1, 2는 공통. 그 다음에 그건 공통인데 탐구 영역에서 문과하고 이과가 갈려요. 그래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런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 등등, 과학탐구의 물리학, 화학 1 이런 그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목표로 가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계 쪽의 어떤 과는 물리학 1과 화학 2를 갖다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 가고 싶은데 만약에 자기가 생명과 지구학 2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으면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대학들이 선택 과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 대학에서 어떤 과목들을 잘 봐서 학교하고 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복습. 아까 제가 저기 했죠. 그러면 자, 복습. 자, 근데 일단은 중학생 먼저. 그 다음에 고등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일단 제외. 나중에 저기 하고. 자, 지진이 일어난 그 땅속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람이. 진원, 오케이, 진원. 맞았습니다. 야. 그 다음에 여기 땅속 지표면을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지표 2번. 누구 아까 오케이. 아까 마치신 분은 따로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진원하고 진항이었고요. 그다음 아까 액상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가 많은 경우? 아니, 3개 다 맞춰야 돼요? 아니. 이름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찬이? 모래.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고등학생이야? 아유. 기철이 아까 맞췄잖아. 저기 누구야? 혜근이. 2번은 뭐야?
물이 많은 경우 그랬죠. 3번, 땅에 뭐가 발생하는 경우? 전박이. 아, 전박이. 정답. 아까 맞췄으니까, 고등학생, 주혁이.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좀 이따가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 진로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크게 학계, 관계, 산업계. 그래서 학계라는 거는 대학. 즉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원인하고 대책이 있죠. 액상에 대해서. 그럼 이 원인 쪽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가 바로 학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책, 이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업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학계에서 개요는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나 중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관계는 이제 관리, 옛날 말로 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국원을 말하죠. 그래서 개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이 있고, 정부 투자기관이 있고, 국책연구원이 있다. 이렇게 진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계라고도 하고, 산업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산업협력 이런 말 하죠. 그게 바로 산업, 업계하고 학교, 대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계에서 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출을 하면은, 졸업을 시키면은 학교에서 졸업생들 많이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협력 그런 용어가 있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설계회사 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자, 서대문교회 또는 서대문교회 출신. 그래서 저가 건설환경공학에서 이제 시공 쪽에서 근무를 했고요. 시공업체, 일반 그런 데서 근무를 했고, 우리 김상환 형제님은 이제 유사한 과인, 건축공학이신데 설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학계는 우리 이주범 쌤, 공무원은 우리 천민호 형제님, 작년인가 이제 청거에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안양시청에 근무하고 계시고, 특이하고 할 수는 없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같은데, 건설공학 출신으로 선교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빼고 학생들 중에, 잠깐, 수아. 건설공학 출신으로 선교사가 되신 분. 거긴 전기. 전기. 물리학과. 물론 선교사 맞고. 자, 최대 힌트고, 오늘 저기는, 최대 힌트. 오늘의 주보. 아주 최대 힌트, 이건 완전히 오픈북 시험이야, 오픈북 시험. 오, 굉장히 맞았어요. 자. 수화가 맞췄는데, 제가 더 주려다가, 일단 필리핀 산마리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최병익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때 4학년, 왕고참? 우리 대학교 선교회 왕고참, 토목공학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인생 경로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공학, 건설환경공학 출신으로, 모임을 개최하시고, 이제, 선교를 나가셨죠. 그래서 이 최병익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하늘의 건물, 영혼을 얻는데 힘을 쓰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서 여기에 저기로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수화 잘 마치셨고요. 오늘 주가 최대의 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됐는데, 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22장, 3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대학 가고 같은 진로를 선택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재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진로를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재능과 적성을 통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 있는 하고 갈 여러분들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의 일에 즉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다 환경이 박사 할 때까지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잘 사는데 쓰려고 하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원래 외부 강사와 주최 측 간에 전설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넘기면은 절대로 다음에 초대 안 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두려운데 다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만 그냥 단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